집합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을 이루는 대상이 그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소의 표현,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삼지창이라고 이름을 할 수 있겠죠. 스몰이 라지에 속해요 라는 의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그러면 삼지창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영어로는 뭐 엘리먼트라고 하지만 우리는 삼지창 부분집합 나중에 이지창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용어입니다. 공식 용어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원소다는 일행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에 대한 예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반 학생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이라니 크다는 애매모호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그런 것도 애매하고, 높은 산의 모임, 그것도 높다의 기준이 애매하죠. 그런 것들은 집합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4의 양의 약수는 1, 2, 4, 1 테니까 1은 A의 원소입니다. 맞는 말이고, 2는 A의 원소입니다. 맞는 말, 4도 맞는 말, 3은 원소가 아니에요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라는 정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에 우리가 배우는 그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방금 앞에서 뭐 4의 양의 약수라고 했죠. 원소 나열법은 뭐냐 그러면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가라운에 하나하나 다 적겠다라는 이야기죠. 4의 약수를 예를 들어 보면 1, 2, 4 이렇게 다 적겠다가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한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원소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 중에서 x들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x가 뭐냐 그러면 x는 4의 양의 약수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 설명을 해야죠. 이거를 만족하는 그런 x들을 나는 뭐로 하겠다?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제시법은 설명이고요. 원소 나열법은 원소를 그대로 다 적은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둘은 같은 집합이겠죠. 나열하면 이렇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이렇고. 그런데 양의 짝수라고 하면 조건 제시법으로는 가능할 텐데 원소 나열은 무한히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 땡땡땡을 쓸 수밖에 없겠죠. 2, 4, 6 땡땡땡 이런 형태.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원이나 직선 등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A에서 테두리 치고요. 안에다가 뭘 적으면 걔들은 뭐가 된다? 원소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집합에서 원소는 도형 안에 쓰고 아닌 거는 밖에 쓰고, 그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합에서 몇 가지 성질들 한번 볼까요? 제일 왼쪽 아래에 보면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2, 3이나 2, 3, 1이나 속에 들어있는 낱개들은 같지만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같은 원소는 중보하여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2, 2, 4를 줄여서 여기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쓰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연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얘가 틀린 답인 건 아니야. 다만 어떻게 하겠다? 줄여서 쓰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해서 얘가 오답인 걸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게 나오면 한 개만 적겠다. 원소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땡땡땡 사용해서 줄여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짝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에서 여기 말하는 여기 지워졌는데 x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a라는 집합은 x라는 원소로 표현이 될 거야. x는 4의 양의 약수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얘를 표현해도 1, 2, 4가 나오고 얘를 표현해도 1, 2 이렇게 나오니까 이 둘은 같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로 표현하나 y로 표현하나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는 딴 거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벤 다이어그램에서 벤 그림을 처음으로 생각한 영국의 논리학자 다이어그램은 그림표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벤의 그림표, 헤라니의 그림표, 헤라니의 기그리. 방금 설명했던 거 얘 한번 가볍게 보고 갑시다. 5보다 크고 13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나열 했을 때 6, 8, 10, 12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원소 나열법으로 얘라고 해서 설명이 항상 같아야 되는 건 아니겠죠. 5보다 큰 얘를 6보다 6 이상인 13보다 작은이 아닌 12 이하인 짝수라고 해도 같을 테고.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의 설명은 꼭 얘랑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야 한번 적으면 눈에 바로 보이니까 구별이 되는 거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이렇게 원소를 다 적겠어요. 조건제시법은 x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벤 다이어그램은 벤의 그래프에서 보면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하자. 땡땡땡이 있다면 이건 계속 간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1, 3, 5, 7, 9니까 홀수로 간다는 의미겠지 뒤에는 나중에 뭐 좀 달라져요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홀수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뻥 비어 있는 걸 적으면 의미는 같겠죠. 안에 하나도 없어 이런 집합이야 라고. 근데 얘가 뭐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자. A라는 집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가 집합 기호입니다. 집합의 어떤 특정 집합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0이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에 0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 아닙니다. 0이 있다라는 것은 0이라는 것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설명이 있죠.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공집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적을까라고 하면 이 집합 기호 속에 뭐가 있느냐니까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또 얘랑도 다릅니다. 얘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고 얘는 0을 원소로 가지는 거고 얘는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 원소 개수가 한 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한집합에서 원소 개수. 개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버의 약자를 따서 n은 보통 개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n에서 여기에다가 집합 이름 적어주게 되면
개수 물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공식적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S 같은 경우에는 썸의 약자로서 그 원소들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합에 대한 의미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넘버나 썸 같은 경우를 주로 쓰게 될 것 같고요. 공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는 없어요 라고 하고, 원소 개수가 없으면 공집합이구나 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비교를 하는 게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겠죠. 공집합, 여기가 집합자리입니다.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없어요고,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 비율을 원소로 하는 원소 한 개짜리 집합이다. 걔의 개수이기 때문에 원소 개수니까 한 개이다. 얘는 원소가 0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이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에 집합의 뜻, 정의. 집합인 걸 고르세요라고 해서 답이 3번, 5번인데 혈액형이 3번 보면 혈액형이 B형이다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한 형태죠. 그렇다면 3번하고 5번이 답이라는데 1번은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이 모이면서 작다가 애매모호하죠. 어떤 기준인지. 중학교에서 예쁜 여학생 모임하면 모든 여학생이 다 가입하겠죠. 기준이 없고 170에 가까운이 문제죠. 17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는데 가깝다의 정의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주관적인 표현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개념 체크 2번도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A를 30 이하 5의 양의 배수, 30 이하의 5의 배수니까 50, 15, 20, 25, 30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당연히 4는 원소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5는 원소예요. 맞는 말. 12는 원소예요. 틀린 말이고, 20은 아니에요. 틀린 말. 20은 원래 들어있으니까요. 30은 그래서 3, 4가 읽어보면 틀린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합의 표현 방법. 다음을 대괄호 표현으로 나타내세요. 조건제시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원소나열법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를 원소나열 하니까 2, 4, 6, 8, 10, 12가 되고, 그 다음 3으로 나올 때 나머지 1인 자연수, 얘는 땡땡땡이죠. 무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0, 15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5의 양의 배수다 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 조건제시법 7음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정도. 시험에 나올 정도는 아니겠죠. 이런 거 문제 낼 리는 없으니까. 자, 필수이제 4번은 이런 표를 그려서 풀어야 될 거라 그러면 조금 노가다틱한 대입법에 의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집합 A는 012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BC가 다음과 같을 때 BC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세요. 자, X도 A에 Y도 A에니까 얘 둘은 X는 Y는 A에 속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둘은 같아도 되나요? 같으면 안 되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말이 없으니까 같은 것도 되겠죠. 서로 달라야 돼요 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X는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가 0이고 Y가 0일 때도, X가 1이고 Y가 1일 때도 이런 것도 상관없구나. 그걸 가지고 더합니다.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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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거 종류별로 보니까 0이 있고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더라. 곱셈도 마찬가지죠. 012, 012를 다 곱해보니까 0이 있고요, 0이 있고 여기도 0이 있고 1, 2, 4 0이랑 1, 2, 4랑 그렇게 집합을 결정할 수가 있더라. 집합에서 제일 많이 들을 말이 아마 뭐 부분 집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기호로 표현하면 X가 A의 원소이면 X는 B의 원소이다를 성립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뭐냐 그러면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면 전부 다 B에 들어가. 여기에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다 그러면 A 원소이면 전부 다 얘들은 뭐가 되냐면 B에 포함이 되는 원소고, 4 같은 경우는 어떨까? B에 포함이 되지만 A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호로 X의 원소이면 전부 다 X는 B의 원소예요를 우리는 부분 집합이다. 기호로는 아까 저 원소일 때 삼지창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얘는 2개짜리 이지창. 기호는 포함을 영어에서 컨테인을 포함하는 C를 좀 옆으로 늘려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컨테인이나 아니면 엘러먼트를 잘 안 쓰니까 그냥 삼지창, 이지창 이렇게 그냥 읽을게요. A가 B의 부분 집합. 부등호로 생각하게 되면 B가 크다라는 개념이죠. 비슷해요. 집합 B가 크고 A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럴 때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하자. 정의를 하자.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 집합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기호를 나타내 주면 되고, 부분 집합의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집합은 모든 원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호 삼지창, 이지창, 원소랑 부분 집합에 대한 기호에 대한 구분인데요. 딴딴딴딴 얘랑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랑 비교를 해볼게요. 2라는 원소는 또는 2라는 집합은 A에 얘는 2라는 원소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원소에서는 삼지창을 이야기할 테고, 여기가 집합이고 A에 대해서 만약에 부분 집합이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얘는 그냥 원소 개념이고 얘는 전체는 집합이죠. 그러면 이지창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대등한 관계예요. 여기도 집합이 돼야 되고 여기도 집합이 돼야지 얘가 얘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만 적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2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원소가 들어가야 돼요. 삼지창의 왼쪽은 원소, 이지창의 왼쪽은 집합. 맞죠? 이 원소는 A에 포함이 돼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한글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삼지창의 왼쪽은 원소가 와야 되고 이지창의 왼쪽 오른쪽은 대등하게 집합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하나의 부분 집합이에요 라는 의미인 거고, 얘는 이 원소가 집합의 한 알갱이에요 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같은 집합은 뭘까? 등호로 성립할 수 있겠죠. 근데 집합은 좀 독특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냥 등호로 해도 될 텐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A, B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가 전부 다 B에 들어가는데 B도 전부 다 A에 포함이 된대. 그럼 둘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진부분 집합은 진짜 부분 집합,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짜 부분 집합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는 부분 집합이 같을 수도 있었거든. 둘이가 똑같은데 니는 내 부분이야. 말이 안 되잖아. A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둘이 같은데 니랑 내랑 같은데 뭐가 부분이야. 부분 집합은 원래 등호가 가능했어요. 같아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부분인 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같지 않은 거를 이야기를 하겠죠. 앞에서 보았던 부분 집합들 중에서 같지 않은 것을 진짜 부분 집합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진부분 집합의 기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부분 집합은 맞는데 같지는 않아. 이런 것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니까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소가 뭐 1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만 A랑 B랑 같아지지 않겠죠. 여기가 하나도 없어 버리면 여기에 원소들이 있는 것들이 A랑 B랑 같아질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집합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에 대한 배경일 텐데요. 원소 개수가 n개일 때는 부분 집합이 이행성계이고 진부분 집합은 이행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세 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얘의 부분 집합을 한번 다 적어볼까요? 라고 한다 그러면 공집합은 반드시 모든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랬고, 원소 한 개짜리는 1이랑 2랑 원소 하나도 없는 거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한번 적어봤어요. 다 적어보니까 총 8개가 되었습니다. 그런갑다. 근데 원소가 많을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조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 거예요. 부분 집합을. 그런데 부분 집합에서는 세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1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여기도 3도 있을 수도, 그렇게 해서 얘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각각의 경우마다 얘가 가능하고, 이런 각각의 경우마다 얘가 가능하고, 좋군요. 하나씩 다 찾아보는 거, 수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삼성이지만 일반적으로 n승이다. 이 부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원소가 5개면 2의 5승이구나. 원소 10개짜리면 2의 10승이구나. 각각의 자리에 얘가 1이 있나 없나, 2가 있나 없나, 3이 있나 없나, 그 각각의 경우를 다 곱한 것이 부분 집합
개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바로 앞에서 보았었던 거 진부분 집합이랑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같지 않다라고 했죠. 이 중에서 이 8가지 중에서 같은 게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를 빼주자. 같은 거. 진부분 집합은 2의 3승에서 그 다음에 조금씩 계산의 폭을 넓혀가 봅시다. 아래쪽에 잘 듣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인데 N개하면 조금 헷갈릴지 몰라서 여기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의 원소가 A1이랑 A2랑 A3이랑 해서 땡땡땡 A10까지 10개가 있다라고 우리끼리 가정을 해볼게요. N이 10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집합 A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하기 전에 그냥 부분 집합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A의 부분 집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A1, A2, A3 10개의 자리를 만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A2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둘 이런 형태로 부분 집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정 원소 K개를 반드시 갖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특정 원소 K개를 우리 3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특정 원소 K가 알고 보니까 1, 2, 3이더라. 1, 2, 3의 원소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부분집합에서 그 3개는 고정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것들 가지고 있나 없나를 따져볼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 얘는 고정이니까 나머지 있다 없다를 따지려니까 3개를 썼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뭐라고?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뭐지? 2의 10승 빼기 3에서 2의 7승 맞죠?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는 반드시 가고 특정 원소는 가지지 않는 하나 요거 해보고 합쳐서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요 부분입니다.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이 있는데 9랑 10은 아예 없대. 딴 거는 그냥 모르겠고요. 처음부터 당당당당당당 가다가 9랑 10은 확실히 없는 부분 집합이래.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의 8승일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로 결정이 되어 버린 거죠. 얘도 경우의 수 입장에서 보자면 한 가지로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처럼 부분 집합에서 1, 2, 3은 반드시 가지고 자 그러면 부분 집합 중에서는 1, 2, 3은 반드시 포함이 그냥 고정입니다. 4, 5, 6, 7, 8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9랑 10은 확실히 없대요.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얘도 고정이 되고 얘도 고정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답은 2의 5승일 것 같은데 그걸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체 개수 중에서 반드시 있는 것도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제외되는 것도 빼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 중2 때 배운 여사건 개념이겠죠. 집합의 원소 중에서 K가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한 개를 원소로 갖는다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K 중에 하나도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에서 K개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서 답으로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집합에서 포함관계 필수예제 7. 자, 이거는 뭐 실전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A를 아까 비슷한 거 했었죠. 다 하고 그다음 같은 거 써도 돼요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A 3개의 원소에서 그거 더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집합, 그 다음에 2a b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집합인데, 표를 하나하나 다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012, 012 적고 나서 얘는 b를 만들기 위해서는 둘을 다 더해보고, 그 다음에 c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2a-b의 연산을 한번 해보고, 그럴 때 종류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얘는 보이는 거 A인가요? A인가요? B인가요? B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밑으로 0, 1, 2, 3, 4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는 0, 1, 2만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0, 1, 2, 3, 4가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부터 해서 쭉 다 가서 플러스 1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 4까지 있죠. 그래서 C가 제일 많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B가 되고 A가 제일 작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합 단원에서 시험 치면 꼭 한 문제씩 이런 거 나옵니다. 아마 1번에 나오지 싶은데, 내가 나온다면 안 나오더라고. 자, 공집합 기호가 있네. 뭘까? 얘가 원소입니다. 공집합 기호를 가지고 있는 공집합의 자신이 원소가 되고 있죠. 왜? 원소 자리에 있으니까. 얘도 원소,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옳은 것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삼지창의 왼쪽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원소. 그렇죠. 근데 얘가 원소냐고. 집합이죠. 이거 기호로 표현된 건 집합이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A 옆에 A 삼지창이 있으니까 여기는 마찬가지로 원소겠죠. 근데 2라는 원소가 없어. 2랑 원소이랑 집합이랑은 다르다. 그 다음에 3번 이지창 옆에는 집합이 와야 되죠. 그런데 공집합 바깥에 테두리 씌운 게 여기서는 집합 대 집합으로, 그 다음에 A에는 얘가 들어있고, 얘는 원소가 공집합 기호 한 개뿐인 형태, 그 다음 A는 여기에서 그러면 공집합 기호는 A에 있으니까 부분집합이다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지창이니까 여기는 집합이니까 성립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1, 3은 집합 기호니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려고 봤더니 1, 3이 버젓이 A 안에 뭐로 들어있습니까? 원소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돼요. 5번은요 2랑 3이 이지창에서 여기 집합 기호니까 떼버리면 2랑 3이 A의 원소예요 하고 같은 말이죠. 여기는 2와 3이 없죠, 원소가. 그래서 틀렸다.
9번 집합 사이 포함관계 성립하려는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래요. 그렇다면 1이랑 A 플러스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얘가 1이 될 것 같지는 않네. 얘가 1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는 1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 A 플러스 1이 무조건 1이어야지만 뭐가 부분 집합이 되든가 말든가 할 텐데. 그래서 넘기니까 A는 0이 들어. 자, 이번에 봅시다. 집합 A는 1이랑 2. 잘못 적었네요. A가 0, 0대 2반이니까 B는 3, 2, 1. A가 B의 부분 집합이에요 라고.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성립하도록 한 상수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A, B가 저런 관계에 있는데 A가 B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대부분 뭐 고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이미 알려진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자, A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이상 포함을 하는 4보다는 작은 이런 노란색입니다. 그렇다면 B는 K-1에서부터 비어 있고요. 얘가 성립하려면 부등호 조심하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포개지면 얘가 삐져나가. 부분 집합이 안 돼. 그럼 얘는 무조건 이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색칠 하나 빠졌나요? 여기는 아예 없네요. 그렇다면 얘들은 어떨 것 같아요? 포개져도 괜찮죠. 왜냐하면 여기도 비었고 여기도 비어 있으니까 4랑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슝 커요가 되겠네요. 크거나 같아요. K 마이너스를 넘기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려운 내용은 없죠.